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전직 법무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맞짱 토론이 성사될지가 주목됩니다. 먼저 토론을 제안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박 의원이 조건부로 수락을 한 겁니다. 태도가 문제다. 소위 말해서 뭐 쪼다 또 뭐 개 XX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론 태도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다만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네.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태도도 바꾸고 깐족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조목조목 답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토론에 응하실 수도 있다. 뭐가 안 바뀔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비롯해서 줄줄이 토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다른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감을...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싫습니다. 예. 저도 토론하고 싶어요. 자, 이 조목조목 내 질문에 답을 하고 깐족거리는 태도만 바꾸면 내가 토론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덥석 물었습니다. 네, 공손하게 답하겠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으시죠. 차 교수님, 예. 사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토론은 못 본 것 같아요. 좀 토론 한번 잡히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처라고 하지만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면 싸움은 정치적 싸움은 말리더라도 정치적 토론은 부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이런 토론이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단순하게 정치 호사가의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가 상당히 갖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된 이 상당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퇴임했던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도 입을 다물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지금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기하로 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사 징계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검사장에 대한 강등 뭐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사항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저희 TV조선, 특히 저희 정치다가 토론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분께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여기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다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섭외 요청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당연히 오케이 했고 박범계 의원은 아직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시간, 장소, 방법 다 열어준다고 했는데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이 전선에서 본인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 했다라고 하는 거 각인시키려고 그냥 이름 올리나? 박범계 전 장관님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 사람의 토론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분은 또 검사 출신이고 한 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또 각각의 정부에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제로 일어났던 경과를 궁금해요. 대체 정말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푸시를 했는지 지금 장관이나 차관이 외압을 넣었다라는 것은 노만석 전 대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타당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이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얘기해놓고서 뭐 태도 가지고 문제 삼더니 고쳐지겠냐고 문제 삼더니 이런 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TV 토론이나 뭐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 후보나 이렇게 TV 토론이 결정이 되면 큰 틀에서 결정이 되면 실무진들끼리 나와서 뭐 질의 꼭지는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장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추가적인 거는 상호 만나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문제 절대로 그냥 끝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저는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 포기 사건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법리적으로 양쪽 얘기 듣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그 대답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이 SNS에 또 글을 올렸군요. 같이 보시죠.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말한다. 내 말은 공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숫자들이 뭘 뜻하는지도 모를 거고. 자, 그러니까 자 밑에 보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박범계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 숫자가 뭔지 모르지 않냐? 이 질문 토론에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토론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요. 구재랑 변호사님. 자, 지금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살짝 좀 발을 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질의할 때도 공격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다 반박을 하면서 받아쳤던 거. 근데 마지막엔 또 화기애애했던 장면 확인되잖아요. 왜냐하면 화기애애했던 장면은 답이 있는 부분이고 답이 있는 데에서는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아무리 토론을 해봤자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법사가 와도 안 됩니다. 왜냐? 법리가 너무 명확하고 1심 판결에서도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유례가 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법리와 근거 가지고서 갖고 와서 지금 반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학 교수였다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서 더 이상의 반박이나 토론에 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깐족거리는 태도 이런 걸로 그냥 인신공격할 의향으로 그냥 토론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했지 실제로는 토론을 절대 안 할 것이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뒷감당이 걱정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법리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에 의한다? 이건 국가가 그냥 국민의 보호를 포기한 겁니다. 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욱이 풀어달라라고 할 때 박범계 의원이 법원에서 쉽게 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냥 간절한 희망만 담긴 메시지를 내는 거죠. 지금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런 일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머리 맞대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를 내리시던데 항소하면 될 일인데 그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답이 있는 것에서 명백히 오답을 냈고 틀린 것에 대해서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도 응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